어제 민주당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1강 뭐 2중이라고 해야 될지 2약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변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강 2중, 1강 2약 말씀하셨는데 1강 2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예요? 예, 정말 미미하다. 네.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 한 네. 군데 중에 보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치인들 이때는 이제 야권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그 후보들까지도 쭉 나열해서 거의 열 몇 명이 되는 걸 봤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그러면 후보에서 제 기억으로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이 사실 여러 하마평에 올라셨던 분들이 다 이제 출마도 포기하고 하셨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누군가는 이제 그 온라인 뉴스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야, 이거 좀 문제 아니냐. 99% 나와야 되는데 예. 뭐 90%라면 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많이 걱정이 많겠다. 이런 댓글을 그런 봤는데 댓글까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선룰 뭐 이렇게 언급한 걸 봤었는데 정말 이분들은 90%는 만족 혹은 안심을 못하고 지금 상당히 좀 긴장하고 예.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면 거의 북한 그렇죠. 사실 노동당 수준인데. 90% 네. 나오면 되게 이제 중국, 99% 하면 이제 북한 이렇게 떠올리는데 네. 거의 북한 노동당이죠.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 예. 김동연 지사도 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관심도 받는 인물이고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또 친문 의원들의 네네. 어떤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면은 일단 경선 룰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역선택을 위해서 들어오는 예.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막기 예. 위해서라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만파식적 피리를 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뭐 성금 전달식에서 누가 전달해 준 거를 가지고 뭐 불어보고 이런 것 같아요. 만파식적이라는 게 뭔가 혼란을 잠재우고 평안을 위해서 부는 피리잖아요. 예.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분 걸까요? 불었다고 하는데 저는 예. 다행히 소리가 안 났다고 하길래 참 다행이다. 아, 그렇죠. 예. 네. 다음 세상이 언젠가는 올 세상이 민주당 뜻대로 됐다라면 정말 그건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텐데 그나마 예. 좀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소리가 안 난 거는. 소리는 안 났다. 예. 그리고 뭐 좀 말씀에 여쭌 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네. 정말 이분들은 걱정이 한도 끝도 없구나.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그 경선 주자로서 이 위치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뭐랄까요? 민주당다운 모습, 민주당스러운 모습. 지금 보면 이제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과거 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상대로 마지막에 제 기억에 의하면 되게 3대7, 35대 65대 5 비율로 이낙연 그 전 총리가 예. 우세했던 것으로 높게 기억하거든요. 나온 게 예. 있었어요. 네. 그걸 좀 그런 모습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원보다 일반 국민 여론을 좀 뭐 국민 선거인단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뭐 투표권을 열어뒀을 때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다 보면은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식의 어떤 성과를 보이면 네. 대세론이 약간은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그 발언 워딩이 외부 개입을 차단하겠다. 이분들은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 개입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지자가 아니면 다 외부로 그렇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어떨 거냐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리고 뭐 당내의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조차도 네. 극렬 지지층이 아니면 차단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정책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일극화된 민주당의 모습과 반지성주의적인 그와 같은 행태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해서 대선 공약도 내놓고 좀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첫 공약으로 내놓은 게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AI 기본 사회를 주장을 했는데 여기도 기본이 들어갑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본 사회 공약. 제가 좀 전에 이제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저는 이것을 보고서도 좀 반지성주의적인 행태이다. 네. 어떻게 보면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뭐랄까요? 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네. 이런 것을 그냥 쇳덩어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느낌. 뭐든지 보면은 이분은 기본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옆에 있는 경제학자라든가 옆에 있는 뭐 변호사, 율사들 아실 만한 분들도 또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것들을 다 쇳덩어리. 다 똑같이 만드는군요. 그렇죠. 기능과 특성이 다 다른 것들을 그냥 예. 다 평준화를 시켜버리는군요. 네, 그런 거죠. 그럼 다 똑같이 뭐죠? 저는 지금 요즘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내유보금 네. 이것도 전문가들은 안 쓰는 개념이거든요. 예. 네? 전문가들은 이게 뭐랄까요? 제가 아까 쇳덩어리란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카메라, 뭐 컴퓨터, AI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을 부각시켜서 말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 다 하나로 쇳덩어리로 사내유보금이란 표현을 회계사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은 안 아주 쓰는 안 표현이에요. 쓰고 네. 써야 될 경우라도 단서를 걸고 쓰는데 사내유보금 정말 좀 한마디로 좀 무식하다. 그리고 하나 굳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예.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비슷한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이걸 보자마자 공공배달 앱을 연상시키시더라고요. 아, 경기지사 때 했던. 그렇죠. 예. 네. 많은 이제 뭡니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결국 실패로 끝난 사안인데 네.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언급했다고 했었는데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도 소위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별도 식자재 유통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AI 시대를 맞아서 AI를 개발하고 어떤 뭐랄까요 국가의 총체적인 지원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AI를 만들어서 무료로 공급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무료 AI 쓰고 있잖아요. 파워풀한. 무료 AI 프로그램을 3개나 쓰고 있는데. 네. 네. 쓰고 있잖아요. 예. 자, 이미 무료인데. 네. 네. 쓰고 있어요 다. 그런데 또 무료로 만들어서 얼마를 들여서 100조를 들여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 배달 앱도 우리 배달 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잘 운영하고 있고 다 뭐 저희 아들내미도 항상 제가 부탁하는데 잘 쓰거든요. 네. 뭐 좀 먹고 싶을 때 예. 그런 게 있는데도 또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 박원순 시장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뭐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야 어떻게 일주일에 6일만 프로야구를 하냐. 네. 밤낮으로 하자 뭐. 야구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런 네. 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여하튼 프로야구가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눈높이에 안 맞는다 하면은 제도를 조정한다라든가 일종의 있을 수 있는 국고를 투입해서 친환경적인 야구를 흔쾌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하면 되지. 예. 또 하나의 프로야구 리그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아, 제가 이 비유가 좀 삭막한 게 아니라 공동팀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런 거죠. 예. 또 8명 10개 구단을 만들고 실제로 저는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하면은 또 10명을 만들어서 자기들과 친한 이재명과 친한 민주당과 친한 사람들을 야구단에 다 취업시키고 네.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다. 50명, 500명의 사람들을 프로야구 구단으로 연봉 몇 억씩을 주면서 하는 그게 사실 여러분 공공배달앱이고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박원순 시장의 또 하나의 친환경 플랫폼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박원순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니까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선 그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 플랫폼이. 예.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없앤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반발을. 아까 그 10개 구단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네. 야, 내 일자리는 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너무 황당하기보다는 참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스럽다.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라든가 주변에 어떤 뭐 정책통들이 비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단언컨대 이에 대해서 이 약속을 할게요. 이재명 주변의 경제학자들, 이재명 주변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이것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 말들을 이게 진짜 될 것이다. 100조를 투입해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보강은 하겠죠. 안 된다고 해줘야 하는데 그런 말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 하자고 하겠죠. 예, 예. 이게 늘 보면 민주당 쪽에서 정권 잡으면 사회적 기업들 엄청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미 그 정부에서 추경안을 곧 제출을 할 예정인데 추경 계획을 발표한 걸 보면 AI 개발에 좀 지원금을 엄청나게 네. 뭐 1조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네네. 이미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로 네.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이 협조만 해주면 어차피 통과가 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1조다 뭐 5조다 뭐 보니까 저도 쭉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AI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 수조 원, 수십조 뭐 이렇게 투입될 수도 있다. 뭐 수백조도 언급하는 뭐 예.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의 타당성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다만 어떤 식으로 쓰여야 될 건지 네. 이걸 또 하나의 무료 GPT를 한국형 무료 GPT를 만들기 위해서 200조를 투입하는 것은 100조를 투입하는 것은 무식하고 멍청한 짓이다. 그리고 과연 이 100조가 네. 누구 호주머니로 흘러갈지 예. 정말 이게 AI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흘러갈지 민주당 주변의 인사들의 호주머니를 네. 두둑하기 위해서 투입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이다. 결국 저는 1조다, 5조다, 10조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그것의 방향, 정책 흐름을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이 워낙 뭐 이공계 쪽으로는 이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일단 경알못이다라고 좀 이렇게 프레임을 예. 짜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K 엔비디아 시즌 2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뭐 당연히 공감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AI에 대해서는 전혀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말 명확한 인식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무식하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욕구, 경제적 욕정에 네. 비춘 발언이다. 예. 이분들 입장에서 뭐만 나오면 다 기본 비추는데 뭐 결국 이것이 민주당 주변 인사들, 뭐 친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경제적인 복리를 위한 그런 조치들일 뿐이다. 예.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공의 어떤 영역으로 계속 민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도 누군가는 뭐 그 자리를 맡아야 되니까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게 결국 나눠 먹기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그리고 저의 단순한 의심 뭐 이것이 아닌 게 이분은 업적이 있잖아요. 네. 대장동이라는 업적. 예. 네. 대장동이라는 공공사업, 대장동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경기도 성남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인 재원을 가지고서 수조 원에 달하는 2조 원 안팎에 달하는 이익을 불과 몇 명을 위한 측근을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전용해 버렸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라면 저는 그래요. 뭐 이재명을 알고 싶으면 대장동을 보라. 대장동이 만약에 이재명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5년간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뭐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뭐 네. 이재명 스스로가 대장동을 뭐 당군 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와 같은 식으로 대장동 1, 대장동 2, 대장동 3 뭐 이런 모습으로 뭐 AI 사업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K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네.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봅니다.